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야. 진짜 명품이라고. 얘도 참. 딸도 아니고 며느리를 너무 믿네. 얼마인지 어디서 샀는지 확실치도 않다며. 해외에서 샀다고? 해외에는 가품이 더 많아. 우리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얘는 그런 거 잘 아는 애야. 이상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턱턱 사줘? 차라리 속 시원하게 알아보면 너도 마음 편할걸? 얄밉게도 친구는 이미 부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명품 감정 가게의 주소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얘들아, 한번 내 차로 여기 다 가보자. 요즘 이런 거 검증해 주는 거 얼마 안 걸린대. 좋아. 그럼 가봐서 만약에 진짜면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아이고, 왜들 싸우려고 그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고 박 씨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가면 될 거 아냐?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감정 가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가게 안은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은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감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거 정품과 달라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가짜라고요? 정말요? 겉보기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지만 내부 마감과 태그, 스티치 처리가 정품과 다릅니다. 정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속닥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요즘 며느리들도 다 믿으면 안 돼. 으이구, 현미 너무 불쌍하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정 결과를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짠해서 어쩌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는 나이 많고 이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보네.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노인들을 바보 취급한다니까. 이 말은 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이고 늘 예의 바르고 좋게 생각했던 앤데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69세인 박현미 씨는 평생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벌이 높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몸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건어물을 정리하고 손님이 많아지는 낮에는 쉴 틈 없이 손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도 학벌이 없어서 서러운 순간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아들은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냈고 결국 대학도 운동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체육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다행히 합격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배움이 부족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아들도 조금만 더 공부를 했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꼭 배운 사람을 얻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박 씨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화장품 회사의 과장이었고 학벌보다는 실력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밝고 말투도 공손했으며 전반적으로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이어지는 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이 친정 부모가 없다니 과연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다 마음에 들고 좋긴 하지만 부모가 없다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도 될까? 박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며느리 될 아가씨가 밝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착하고 성실하면 됐지. 박 씨는 결국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만 알아 하면서 신혼집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박 씨의 결정은 며느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시당한 적도 많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버텨야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에게 이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마음만 품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서 며느리는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원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건어물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고 특별히 사치스러운 물건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손이 자유로워야 했기 때문에 주로 허리색을 메고 다녔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작은 크로스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가방이 비싸든 싸든 어디 브랜드 것이든 상관없이 편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들과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함께 장사를 했던 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가게를 정리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비교적 여유롭게 손주를 돌보거나 여행을 다니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며 안부를 나누는 자리였고 박 씨는 늘 그랬듯이 편한 옷차림으로 모임에 나섰습니다. 가방도 신경 쓰지 않고 집에 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힐끗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가방을 가리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현미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우리 시장에서 싸게 산 건데.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피식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쓱 말을 던졌습니다. 너 그거 명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지? 박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티나잖아? 명품 짝퉁이네.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예쁘면 됐지. 박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보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들고 있는 가방은 모두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아유,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메고 다니기 편해서 쓴 거야.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방 때문에 무시당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가방이 그 순간에는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자꾸만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체면이 선다. 던 친구의 말, 너무 티난다. 몇 피식 웃던 모습, 그냥 시장에서 싸게 샀다. 는 자신의 말에 애써 반응을 숨기던 분위기. 뭐 명품 하나 없다고 무시당해야 되는 거야? 이제 모임 갈 때 가방도 신경 써야 하나. 박 씨는 평생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사하며 돈을 벌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도 가방 같은 사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방 하나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박 씨는 손에 든 가방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들고 다녔던 물건인데 이제 보니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너무 티난다는 게 이런 걸까? 손으로 만져보니 저렴한 가죽 느낌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그냥 쓰면 되지 뭘. 박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나도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잠깐 시댁에 들렀다가 박 씨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사 이야기며 먹거리 이야기로 밝게 웃으며 맞이했을 텐데 박 씨의 표정은 어딘가 침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는 순간 놀란 듯 얼굴을 들었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고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계속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장사하면서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장사는 늘 하던 대로지. 그러다 박 씨는 뭔가 생각난 듯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가방 때문에 좀 기분이 상했어. 가방이요?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어쩐지 더 쑥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왔고 남들 눈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고민을 며느리에게 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그냥 예쁘다고 들고 갔을 뿐인데 다들 가짜라고 하더라. 박 씨는 멀뚱히 탁자 위에 올려둔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갔던 가방이었는데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명품이든 아니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어.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티 난다느니 명품 하나 없으면 체면이 안 선다느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나도 참 그깟 가방이 뭐라고. 며느리는 박 씨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한 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 신혼집도 사주고 본인은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고부간의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지인들이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사소한 이유로 무시당하고 왔다는 내용을 들으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너무하셨네요. 그런 걸로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박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내가 그런 걸로 기죽을 사람이야? 그냥 다들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만 너무 검소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며느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박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그 가방 좀 봐도 될까요? 박 씨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한 채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구, 이거 티가 많이 나긴 하네요. 누가 봐도 가짜이긴 해요. 박 씨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짜라고 확신하듯 말하자 뭔가 찔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싸서 샀는데. 요즘은 명품이든 아니든 워낙 가품이 많아서요. 이건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샀어. 진짜든 가짜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며느리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에 마음 두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도 고우시고 능력도 좋으신데 괜한 걸로들 장난들을 치시네요. 박 씨는 왠지 멋쩍어 며느리 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큼은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박 씨의 기분을 풀어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야,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왜? 장사하면서 힘든 일 있으신가? 그게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서 가방 때문에 좀 속상하셨나 봐.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이야. 그 아줌마들이야 워낙 극성이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데 왜 새삼스레 그러시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안 된다니까.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아들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명품 가방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품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꽤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가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포장된 가방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어머니 가방이요. 저희가 제대로 된 걸로 하나 준비했어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 좀 봐. 미쳤나 봐.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며느리는 박 씨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으세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가죽의 질감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탄탄한 느낌, 박음질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명품이야? 그럼요.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주문한 거예요. 박 씨는 어색한 듯 웃으며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참나, 명품이고 뭐고 이게 다 뭐라고. 하긴,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긴 하더라. 이거 들고 가면 그 기집애들도 조용하겠지? 적어도 이전 같은 얘기는 못 하시겠죠. 그게 어머니 또래 여성분들께 제일 인기 많은 디자인이에요. 박 씨는 모임에 가기 전 새 가방을 거울 앞에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가방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기분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가죽이 부드럽고 탄탄한 것이 손에 착 감겼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게 좋긴 하네. 괜히 옷까지 비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가끔은 자신을 위한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속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 씨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 현미야. 이게 뭐야? 너 가방 새로 샀어? 박 씨는 은근히 어깨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해외에서 그 모시기인가? 아무튼 그렇게 사왔대. 친구들은 깜짝 놀란 듯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뻗어 가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꽤 비쌀 텐데 며느리가 아주 통크게 쌌나 보네. 대단하다. 박 씨는 친구들의 반응에 속으로 으쓱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그렇게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감탄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너 진짜 좋겠다. 요즘 어디 며느리들이 그런 걸 사주냐? 애 봐달라고 하지나 않으면 다행인 거지. 너 며느리 복 있다, 지집애. 박 씨는 모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러움으로 바뀌는 걸 보니 뭔가 속이 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오늘은 그저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좀 달리 보이는데? 어딘가 가죽이 좀 거친 것 같기도 하고 이리 좀 줘봐. 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볼 땐 좀 이상한데? 저기 한번 순자한테 가서 확인해 볼까? 걔는 워낙 친정이 부자라 이런 가방도 척척 사고 워낙 잘 살잖아. 금방 알아볼 거야. 박 씨는 속이 거북해지는 게 느껴짐과 동시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이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의 말에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겠거니 했지만 끝까지 의심하는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사실 저번에 가짜 가방을 들고 왔을 때 가장 크게 놀리던 친구였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박 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집도 강남 살고 명품도 워낙 많아서 이런 거 잘 봐. 오늘 하필 안 왔네. 허리 물리치료 받는다고 안 왔는데 우리 들려서 한번 물어보자. 박 씨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야. 가짜일 리가 없어. 친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도 참. 딸도 아니고 며느리를 너무 믿네. 그러니까 너도 더 알아봐야지.
얼마인지 어디서 샀는지 확실치도 않다며. 해외에서 샀다고? 해외에는 가품이 더 많아. 박 씨는 속으로 흔들리면서도 애써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얘는 그런 거 잘 아는 애야. 그러나 친구는 끝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턱턱 사줘? 차라리 속 시원하게 알아보면 너도 마음 편할걸? 박 씨는 친구의 말이 신경 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가짜를 사줬다고 아예 단정 짓는 거야? 얘 좀 봐. 현미 너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말을 서운하게 하네. 됐어. 그럼 가지 마. 박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보겠다고 하자니 괜스레 의심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간다는 것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친구는 이미 부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명품 감정 가게의 주소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얘들아, 한번 내 차로 여기 다 가보자. 요즘 이런 거 검증해 주는 거 얼마 안 걸린대. 박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좋아, 그럼 가봐서 만약에 진짜면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아이고, 왜들 싸우려고 그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고 박 씨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가면 될 거 아냐?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감정 가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가게 안은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은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건지 왠지 모를 명품 감정가게 분위기에 기가 죽어 괜시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실컷 우겨대던 친구 역시 약간 긴장했는지 말없이 감정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감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품과 달라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은 가볍게 외마디 비명을 내비쳤고 박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저 밑까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가짜라고요? 정말요? 겉보기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지만 내부 마감과 태그, 스티치 처리가 정품과 다릅니다. 정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속닥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봐, 내가 뭐랬어? 요즘 며느리들도 다 믿으면 안 돼. 으이구, 현미 너무 불쌍하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정 결과를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짠해서 어쩌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는 나이 많고 이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보네.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노인들을 바보 취급한다니까. 이 말은 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무시하고 일부러 가짜를 줬을까? 아니면 며느리도 속은 걸까?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확인을 하게 만든 친구가 가장 얄미웠습니다. 나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박 씨와 그 친구는 예전부터 같은 모임에서 만나며 지냈고 두 사람 모두 아들이 같은 나이에 운동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대학을 잘 가고 체육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반면 친구의 아들은 여러 차례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스포츠 클럽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친구가 가끔씩 은근히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공무원 됐다며? 뭐, 그래도 운동 가르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 않아? 나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애가 시험 망쳐도 크게 걱정 안 했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했지. 박 씨는 그 말에서 묘한 열등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친구는 돈 많은 자기 남편을 자랑하면서 슬쩍 박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뭐 저런 애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방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책 잡혔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닌 것도 억울한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까지 비웃음을 당해야 하다니. 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건 며느리였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무슨 생각으로 가방을 사준 거야? 진짜 미치겠네. 박 씨는 며느리를 많이 아끼고 믿어왔습니다. 며느리도 시댁에 예의를 다하고 박 씨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이 말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일부러 가짜를 사준 게 아니라면 괜히 기분만 상할 것이고,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더더욱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걸려있는 가방이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보였습니다. 그 가방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박 씨는 모임 이후 한동안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었고 또다시 약속을 잡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동안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가방 들고 모임에 잘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갔다 왔다. 며느리는 다행이라는 듯이 반응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방은 장롱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새 가방 잘 쓰고 계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쓰고 있어.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이 잘 들고 다니고 옷도 맞춰 입기 쉬워서 정말 잘 산 거예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사과를 깎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가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속에서 묘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못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근데 그 가방 어디서 샀다고 했니? 네? 제가 해외랑 연결된 사이트에서 산 건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박 씨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여전히 사과를 깎으며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가짜라더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래. 에이, 어머니, 그럴 리가요. 거기 정식으로 검증된 업체인데. 아니야. 감정서도 받아왔어.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에서 가방을 꺼내 들고 나와 며느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바라보며 얼빠진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요. 세상에.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보아하니 며느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가방을 뒤적이더니 결국 직접 명품 감정을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며느리의 손에는 감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가짜가 맞대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감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며느리도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불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이런 쪽은 하나도 몰라서 머리가 아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나 감정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요. 이거 분명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박 씨는 며느리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어떻게 나한테 가짜를 줄 수 있지 하는 서운함이 컸지만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점점 확실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해외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면서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사이트 원래 정품만 판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이상해요. 그러더니 직접 브랜드 본사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품 일련 번호를 입력해 확인하려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말없이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진지한 얼굴로 며느리의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카드사에도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해외 직구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어요. 환불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상담원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미 준비된 감정서를 찍어 바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매 내역과 결제 기록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나요? 상담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가짜 명품을 정품처럼 속여 파는 해외 판매자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가 빈번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환불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정말 피해를 본 거라는 걸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환불받아야겠어요. 며느리는 해외 판매자에게도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품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첨부하며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정품이라고 판매한 가방이 가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얼른 환불해주세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카드사 및 사이트 측에 정식으로 사기 신고할 거예요. 며느리는 단순히 환불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는 걸 알고 난 후 더 이상 이 판매자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카드사에서 환불 요청이 접수되었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도 판매자의 계정을 정지시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돈을 돌려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결국 못 쓰게 됐지만 다행히 돈은 돌려받았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니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속상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야. 박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가방을 받았을 때의 설렘과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던 순간이 떠올라 씁쓸했지만 며느리의 대처를 보면서 자신에게 명품을 사주려 했던 진심만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참 고심을 하더니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어머니, 모임에서 특정 친구분이 그렇게 어머니를 약올리신다는 거죠? 제가 확실히 도와드릴게요. 주말이 되어 박 씨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피부 관리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박 씨에게 이런 곳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로비,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곳. 그동안 박 씨는 이런 곳은 돈이 많고 젊은 여자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문턱을 넘을 일이 없었습니다. 얘, 이런 데로 나를 왜 데려온 거야?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요즘 60대도 자기 관리하는 시대예요. 어머니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박 씨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관리실 직원이 피부를 진단하고 설명을 해주자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여기 건조한 부위가 많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박 씨는 살짝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오랜 세월 햇볕 아래서 장사를 하며 생긴 거친 피부가 손끝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신경 써본 적 없는 피부였지만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싶었습니다. 첫날 관리는 간단한 수분 관리와 각질 제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부에 따뜻한 스팀이 올라오고 마사지가 들어가자 박 씨는 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편안한 감각이 생각보다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 태어나서 처음이지. 그럼 오늘이 어머니 인생 첫 관리 날이네요. 앞으로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며느리는 진지했습니다. 박 씨의 피부 관리를 위해 직접 일정을 짜고 화장품도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어머니 피부에 맞는 제품들 다 골라놨어요. 무조건 비싼 거보다 어머니 피부에 맞는 게 중요하니까요. 박 씨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 주 2회 스케줄을 짜고 틈틈이 바를 크림과 세럼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냐 하던 박 씨도 관리실에서 한두 번씩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으로 박 씨의 얼굴에 있던 검버섯과 점을 빼는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박 씨는 거울을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내 얼굴에 점이 이렇게 많았나? 햇빛 아래 오래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빼도 인상이 훨씬 밝아지실 거예요. 박 씨는 막상 시술을 받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얼굴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점들이 사라지자 어쩐지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 얼굴이 이랬었나?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늘어진 피부가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니 자신감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 인상이에요. 어머니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이건 가짜고 자시고 따질 수도 없고 가방이나 옷보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박 씨도 솔직히 대놓고 말하긴 뭐했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금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조금 과장되어 말하면 예전에 좋아했던 중년 여배우와 조금 닮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 나도 모르게 약간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피부 관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니 맨날 마른 건어물만 만지고 살았는데 피부도 똑같이 건어물 마냥 축축 처지고 말라가던 걸 모르고 살았나 봅니다. 뭐던 돈 들이니까 좋긴 좋다. 신기하네. 어머니 진짜 너무 예뻐지셨어요. 다들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박 씨는 한창 관리를 받고 난 이후 조심스럽게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고 피부 관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긴 얼굴로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바로 박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현미 너 얼굴이 확 달라졌어. 얼굴에 뭐 한 거야? 세상에, 얘 좀 봐라. 피부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무슨 좋은 거라도 발랐어? 친구들은 박 씨를 둘러싸고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이 가방이나 옷차림에 대해 먼저 언급했을 텐데 이번에는 온전히 박 씨 자신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 씨는 순간 며느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했는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여자들은 그러면 더 궁금해하고 절대 우습게 못 봐요. 박 씨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투자 좀 했어. 그 순간 평소 박 씨는 바로 자신을 골탕 먹이던 친구부터 눈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친구는 멀찍이서 박 씨를 흘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박 씨를 향해 피부가 환해졌다는 둥, 젊어 보인다는 둥 칭찬을 쏟아내는 동안 그 친구는 애써 모른 척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누가 봐도 속이 쓰린 게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친구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신경이 쓰였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방 하나로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외적인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품 별거 없네. 내가 명품이 되면 되지. 이제는 모임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주변 상인들이 얼굴이 폈다, 보기 좋아졌다 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엔 그저 바쁘게 물건들을 만지며 팔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손님들과 자연스레 눈을 맞추며 웃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해 준 대로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알록달록하고 편한 옷만 고집했지만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 좀 더 세련된 색깔과 디자인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심플한 스타일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색깔보다 차분한 색을 입으면 더 세련돼 보이실 거예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박현미, 나 스스로 명품 취급해주면서 살아보자. 별거 있어? 내가 나 잘난 거 알면 되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고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